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그 SCHD 성과가 뭐 QQQ나 S&P 500 이런 다른 ETF들에 비해서 좀 주춤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이 제공된 자료 속 데이터를 보면서 SCHD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왜 이렇게 부진한 건지 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실마리를 찾아봤으면 합니다. 좋습니다. 오늘 주로 다룰 ETF들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짚으면 QQQ는 나스닥 100 기술주 중심이고요. 네, SPY는 S&P 500, 그러니까 미국 대형주 전반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SCHD는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지수. 꾸준히 배당 늘려온 기업들이죠. 맞습니다. 이 영상 분석을 보니까 최근 1년 SCHD 수익률이 마이너스 0.1%,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었더라고요. 네, 거의 변화가 없었죠. 근데 같은 기간 QQQ는 엄청 올랐고 3년으로 보면 QQQ 수익률이 무려 94%. 94%요. 네. 그에 반해 SCHD는 배당을 다 포함해도 3년에 13% 수준이니까 와, 94%랑 13%. 이 격차가 정말 크죠. 네, 상당하네요. 이런 숫자 보면 뭐 SCHD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때 QQQ나 S&P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어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네. 그럼 이렇게까지 성과 차이가 난 배경, 영상에서는 뭐라고 분석하던가요?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그 높은 기준금리 환경을 꼽고 있어요. 아, 금리. 네.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 수익률이 좋아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배당주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특히 배당주는 미래에 받을 배당금의 현재 가치를 따질 때 이 할인율이 높게 적용되니까 가치 평가에 좀 더 불리한 면도 있고요. 아하, 금리가 가치평가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환경이 반대로 저기술주 중심인 QQQ에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. 결국 금리 환경 변화랑 시장채 주도 섹터 변화,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. 네, 복합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분석에서는 또 이 단기 성과만 보고 실망하긴 이르다.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지금 보이는 건 그냥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. 이런 시각인데요. 더 큰 그림이라 어떤 근거를 제시하나요? 좀 궁금한데요? 이게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지난 몇 년 데이터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금리 시기 있잖아요. 2020년에서 2021년. 네네. 그때는 상황이 완전 반대였어요. 오히려 가치주, 배당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SCHD 수익률이 42%였거든요. 42%요? 와, QQQ는요? QQQ는 그때 22%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SHD가 훨씬 앞섰죠. 와, 42%대 22%면 이거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? 그렇죠. 그리고 또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했던 2022년 그때 보면 QQQ가 마이너스 34% 이렇게 크게 하락했거든요. 네, 엄청 빠졌죠. 그때 SCHD는 마이너스 13% 하락에 그쳤어요. 훨씬 방어를 잘한 거죠. 아, 방어력이 좋았군요, 그때는. 네, 그러니까 SCHD가 항상 부진했던 게 아니라 QQQ 대비 부진은 정말 최근 한 2년 정도의 현상이다.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뭐랄까 마라톤 같은 건데 초반 100m 기록만 보고 전체 레이스를 판단할 순 없잖아요. 아, 비유가 적절하네요. 확실히 좀 긴 호흡으로 봐야 시장의 순환 같은 게 보이는군요. 맞습니다. 그럼 이런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영상에서는 조언도 해주던가요? 네,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. 첫 번째는 이 현재의 상대적 부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. 이런 시각이에요. 기회요? 네, 그러니까 남들이 막 박탈감 느낄 때 거기에 휩쓸려서 이미 많이 오른 Q2Q를 막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진 SCHD 수량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죠. 역발성 투자 관점이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자산 자체가 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면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그 사실 자체에 좀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요. 네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움의 과정으로 삼으라는 조언도 있었죠? 네, 맞아요. 만약 이번 상승장에서 좀 소외감을 느꼈다. 이러면 이걸 계기로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주랑 가치 배당주 균형이 이게 중요하구나. 이걸 깨닫는 배움의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죠. 아,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QQQ가 조정을 받는다거나 할 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현명하게 비중 조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뭐랄까 내공을 쌓는 과정으로 여기라는 겁니다. 네, 조문 관점이네요. 결국 이 분석이 말하는 핵심은 뭐 SCHD냐, QQQ냐 이런 개별 종목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시장 상황이 나의 어떤 투자 원칙이나 장기 계획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 이걸 좀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군요. 단기 수익률 비교에 막 흔들리기보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투자의 어떤 체력 그리고 균형점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에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 복료가를 누릴 시간을 확보하는 것, 그리고 자산의 장기 우상향을 믿고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것, 이게 핵심이죠. 네. 어떤 ETF를 고르냐?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면서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는 나만의 투자 원칙,
그리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자산 배분 비율, 이걸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이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본인의 투자 결정 그리고 전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데 좀 의미 있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SCHD가 좋은가 나쁜가? 이런 이분법적인 질문 말고요. 네. SCHD 같은 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게 나의 장기적인 재정 목표와 또 시장 변동성에 대한 나의 인내 수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내가 기대하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네, 좋은 질문이네요.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